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.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지수는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관망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,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? 네,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흐름과 반락하는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장 초반 현대차의 반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쇼핑 관련 섹터,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소폭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사물 인터넷 섹터가 오늘 다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콤, S넷, 효성, ITX, 엔텔스 등이 급등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또 쇼박스들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CJN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엔터 쪽도 소폭 전반적으로 제이콘텐트리와 CJEN의 아프리카 TV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, YG엔터, FNC엔터, SM까지도 반등 이어지면서 엔터 쪽 섹터가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은 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에 개별적인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의 일단 사물 인터넷과 엔터 쪽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오늘장 시장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내리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삼성물산 마이너스권의 시세로 이제 통합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. 2% 이상 좀 밀리고 있는데요. 재상장 첫날인데, 자,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삼성물산 이제 통합 삼성물산 상당히 좀 거대한 몸집이 됐죠. 앞으로 삼성전자보다 삼성물산의 움직임이 거래소의 지수를 좌우할 만큼 거대한 좀 몸집이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삼성물산 강호 통합 첫날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장중에 15만 3천 원을 찍고 지금 15만 5,500원입니다. 아직 변동성 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한 15만 원 정도의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실 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무게감이 있는 만큼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일모직이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13만 원에서 한 18만 원 부분까지 좀 상승했었는데요. 그 부분이 이제 중간 정도로 좀 돌려진 모습이죠.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일단 그 중간 정도에 한 15만 원대 정도를 계속적으로 현재 이 종목이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지금 현대 상선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.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바로 이 현대 상선인데요. 자, 이 종목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?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한다? 이런 얘기가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지난번에 급등하면서 생겼던 그런 갭을 좀 메우러 내려오는 이격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현대상선 특별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그동안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. 오늘 일단 시가가 저가라서 6,800원이 깨지지는 않고 있는데요. 6,800원이 좀 더 깨지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한 6,500원에서 6,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좀 조정 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점을 계속 얼마나 잘 유지해 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. 오후까지 좀 보시면서 주가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음식료 쪽에서 좀 눈에 띄게 하락이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.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삼양사도 오늘 한 2% 정도 되돌림 보여주고 있고요. 오뚜기도 지금 한 2.5% 정도 밀리네요. 마니커나 무학 등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삼양사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급반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하방에 있는 갭을 좀 메우는 조정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게 식음료주들의 특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삼양사는 한 9만 원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이격들을 좀 많이 좁혔습니다. 그래서 오뚜기도 계속 부정적인 레포트 많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. 추가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한 93만 원대에서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그 뒤에 좀 양봉이 나올 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일단 롯데칠성의 흐름이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현대 그린푸드도 최근에 좀 조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식음료 섹터들 바닥권에 있는 만큼 선별적인 좀 투자를 하시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
네. 자, 다음은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시센입니다. 지금 7%가 넘는 급등권이고요. 파미셀이나 대한유파 이런 종목들도 3에서 4%가량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. 제약 바이오주들 점검해 주시죠. 네, 시젠이 미국의 헬스케어사 벡턴 디킨스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장 초반에 급등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되밀리고 있는 모습이죠.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시젠 같은 경우도 앞으로 42,000원대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최근에 한미사이언스랑 한미약품 어제 급락했었던 만큼 오늘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일정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과 내수주들,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닥 잡는 걸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가격적인 메리트는 다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좀 선두적으로 나가는 종목들을 그때 잘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어제 좀 많이 밀렸었던 이 다우기술 오늘 반등권의 모습 강하게 나옵니다. 3%가량 오름세고요. 다우데이터도 한 2.3%가량 플러스가 기록이 되네요. 자, 이쪽도 의견 제시를 해주시죠. 네, 같은 핀테크 관련 섹터들, 인터넷 뱅크 관련 섹터들입니다.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 28,000원 선 부분에 형성된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선을 정해놓고 홀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전체적으로 오늘 SNS나 효성 ITX, 코콤 같은 사물 인터넷 종류들, 그 다음에 핀테크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쪽이랑 좀 분위기를 같이 좀 맞춰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다우기술도 마찬가지고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어제도 리포트가 나온 그 종목군들 많이 선전을 하더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한화가 현금 우려에 대한 그 해소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지금 2% 넘게 오름세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양봉을 닷새째 뽑아내고 있어요. 위쪽으로 좀 더 봐야 될까요? 네, 하나그룹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했었죠.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37,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상태입니다. 지금 21선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좀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보유하시는 분들은 4만 원에다가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추세적인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. 4만 원이 다시 깨진다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바닥권을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4만 원대 계속 잘 유지하고 등락하면서 저점을 높인다라면은 44,000원대만 강하게 돌파하면 추세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만 원의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하나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손절선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게임주 중에서 오늘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한데요. 웹젠이 두드러진 또 시세 나오네요. 2%의 플러스권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2% 넘게 상승세가 유지가 꾸준하게 좀 되고 있고요. 역시 이 종목도 좀 바닥권에서 쌍바닥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.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 볼 수 있을까요? 네, 웹젠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좀 빠졌었죠. 그래서 웹젠도 기본적으로 단기 바닥은 한 27,000원 부근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를 강하게 돌리지는 못했다라는 점, 하락 추세 아직까지 안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약 한 32,000원에서 3,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웹젠도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는 점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는데요.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28,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.